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통의 반주입니다. 오늘 한 곡 완성하기로 같이 공부해 볼 곡은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입니다. 원곡 그대로 8분의 9박자 G키로 준비를 했고요. 악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좀 원곡에서 추가된 코드들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곡도 제가 예전에 변박을 해서 반주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4분의 4박자로 변박을 한 것보다도 원곡의 상태인 8분의 9박자 반주를 조금 더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곡 그대로의 박자 리듬을 유지하면서 리하모니된 코드들을 불러와서 이 박자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8분의 9박자는 그 박자 그대로 얘기했을 때 한마디 안에 8분음표가 9개가 나오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9박자로 생각하는 것보다 8분의 몇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8분음표 3개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러니까 한마디가 9개의 박자로 이루어진다기보다 3개씩 묶은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그래서 이 한마디가 굵직하게 3박자로 지나간다고 여기시는 게 리듬을 타기에나 또 곡을 표현하기에도 여러모로 좋습니다. 가장 먼저 코드 리딩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좋습니다. 한마디 안에 3박자 느낌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코드가 대체적으로는 2박자 가져가고 두 번째 등장하는 코드는 마지막 남은 한 박자만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마디 안에 코드를 3개로 적어 놓은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음표 위에 표시된 그대로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나눠서 가져가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코드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리듬까지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연습을 하실 때 악보상에 적혀있는 세븐이라든지 서스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현을 하시면 좋지만 혹시나 그것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숫자들을 생략해도 곡이 흘러가는 것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기본 코드 먼저 리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를 붙여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익숙해졌다면 이제 1번 리듬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리듬은 하나, 둘, 셋 이거의 뼈대는 같아요. 왼손은 코드가 바뀔 때만 하나, 둘, 셋 이렇게만 움직여줬는데요. 이제 여기에 조금 살이 붙어 들어갈 거고요. 오른손은 처음에 했던 대로 하나, 둘, 셋. 세 번째 박자의 코드 바꾸는 것까지는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G 코드, 그러니까 각 마디의 첫 번째 코드가 2박자씩 가져갈 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 둘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이 8분의 9박자의 리듬, 8분음표가 이렇게 흩날려가는 이 느낌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동안 아르페지오 하던 방법들을 가져와서 왼손에서 이름, 오음, 이름 또는 분수 코드라고 하면 1, 6, 1이 되겠죠. 그래서 아르페지오를 하던 이 펼치마음을 왼손에서 나라란 하고 표현해 준 뒤에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잠깐 멈춰주고 그리고 세 번째 박자에서 다음 코드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만 표현을 해줘도 마디 안에 조금 살이 붙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박자에서 첫 번째 박자는 채워줬습니다. 첫 번째 박자에 이렇게 단단단 하고 채워줬기 때문에 두 번째 박자는 멈춰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한마디 안에서 모든 부분을 나누고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됩니다. 좀 조잡하게 들릴 수 있고요. 지저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을 이렇게 왼손을 아르페지오로 딴딴딴 1, 2, 3 나눠줬다면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그냥 멈춰주세요. 대신에 오른손에 멜로디를 같이 눌러준다거나 아니면 아직 G코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G코드를 좀 다른 포지션에서 눌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공간을 채워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덩어리로 넘어가요. 세 번째 덩어리는 코드가 바뀌죠. 먼저 코드 리딩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빰 해서 험곡에 가도 하고 넘어간다고 했는데요. 험곡에 여기에도 조금 살을 붙이고 쉽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멜로디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나 혹은 연결음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도 따라란 하나 둘 셋 세 개의 음을 다 표현하기보다는 하나 첫 번째 부분은 코드가 바뀌는 부분이라서 등장을 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쵸?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요. 험곡에 이 중에 곡 두 번째에 해당하는 라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그냥 꼭 누르지 않고 지나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에, 마지막에 있는 음이죠. 그 솔 정도는 눌러주면 깔끔하게 너무 많이 치지는 않았으면서도 빈 공간을 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연결음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럼 제가 요 끝에 있는 음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제가 지금은 멜로디가 들리게 일부러 쳐봤어요. 이 끄듬 처리를 할 때나 코드를 누를 때 이 바깥쪽에 오는 손가락들을 멜로디에 두고 이 안쪽에 있는 손가락들로 화성을 표현하면 지금처럼 멜로디가 들리는 반주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주는 항상 이렇게 멜로디가 들릴 필요는 없어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멜로디를 눌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인도자가 모두가 이 곡을 너무 잘 알고 잘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피아노 반주자까지 이 멜로디를 다 표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코드 위주로 가면서 끄듬 처리 또한 멜로디가 아니라 다른 연결음들, 앞 코드와 뒷 코드에 좀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음들로 표현을 해줘도 좋겠죠. 이번에는 제가 그런 느낌으로 또 해볼게요. 이렇게 포지션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코드를 가깝게 누르면서 하지만 또 이 화성에는 충실히 하고 그렇게 노래는 위에서 흘러가고 밑에서 화성 위주로 소리를 채워줄 때 그때는 꼭 멜로디를 따라가지 않고 이 끄듬 처리까지도 이렇게 연결음처럼 코드와 코드 그리고 어느 부분과 또 어느 부분을 연결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음들로 누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리듬을 이제 손에 익혀 보고요. 이제 두 번째 리듬, 두 번째 주법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법과 세 번째 주법은 사실 4분의 몇 박자 시리즈들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8분의 6박자 강의에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4분의 몇 박자 곡들은 하나, 둘, 원, 앤, 투, 앤 하고 하나의 덩어리 아래 두 개 짝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직하게 딱 떨어져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뭐 8분의 6박자, 8분의 9박자 이런 곡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1, 2, 3, 2, 2, 3, 따따따따따따 하나의 덩어리 안에 세 개의 가지가 흘러갑니다. 따따따따따따 그러다 보니 짧게 들어가는 연결음들이나 짧게 들어가는 박자들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1, 2, 3 이거 중에 3포인트에 넣거나 2포인트에 넣거나 이렇게 가지 수가 생깁니다.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래도 조금 더 원만하게 쉽게 접근을 할 때는 아무래도 끝에 박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번 주법을 하면서 오른손의 끄듬 처리를 제일 끝에 박에 세 번째 덩어리에 세 번째에 준 것처럼 이제 왼손도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흘러갈 때 그 셋에 넣어보는 겁니다. 그 셋에 넣는 거는 이것도 일단 움직임은 저희가 해왔던 그 아르페지오로 움직여 볼 거예요. 그러면 G 코드 안에서 솔, 레, 솔 하고 움직이는 이 기본 패턴을 가지고 가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2, 3 하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따라란단 이거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이 되죠. 따라란단 이게 약간의 8분의 9박자이면서도 발라드 느낌이었다고 하면 딴딴딴딴딴딴 이거는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나게 되겠죠. 이걸로 한번 첫 줄을 또 볼게요. 이렇게 그냥 조용히 흘러갈 것 같은 곡 안에서 왼손으로 짧게 끝에 박자에 넣어주기만 했는데도 훨씬 더 리듬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리듬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세 번째 덩어리는 첫 번째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오른손에서 어떤 끝에 끄듬 처리를 멜로디로 가져가 주거나 아니면 어떤 연결음으로 표현하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두 덩어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 세 번째 주법을 살펴볼 건데요. 세 번째 주법은 2번 주법에서 조금 더 발전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번 리듬을 하기에 앞서서 왼손에 넣는 포인트를 1, 2, 3 여기에 넣느냐, 1, 2 여기에 넣느냐 그 가지수, 경우의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3번 리듬은 당연히 1, 2에 넣는 주법이겠죠. 그 1, 2에 넣는 거를 또 선택을 하긴 해야 합니다. 한 마디 안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한 마디에 코드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1, 2, 3, 2, 2, 3, 1, 2 이런 식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세 번째 박자에 1, 2 하는 포인트를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악보처럼 한 마디 안에 코드가 두 개가 있고 앞에 코드가 두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있는 코드가 한 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했던 1, 2, 3, 1, 2, 3, 1, 2 세 번째 덩어리를 1, 2로 찍어주는 걸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악보가 어떻게 느껴지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험곡에 저는 험 부분에 코드를 바꿔주길 원해서 코드를 적어놨는데 왼손이 지금 했던 1, 2, 1, 2 이렇게 하면 왼손이 그 험, 그 첫 박에 나오지 않게 돼요. 그쵸? 1, 2, 3 험곡에 이렇게 흘러가죠. 그럴 때는 좀 이 부분에 코드의 색깔이 불분명하게 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곡처럼 한마디 안에 코드가 하나이지가 않고 코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 1, 2 하는 포인트를 두 번째 덩어리에 가져가는 거를 저는 또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와 훨씬 어쨌든 코드가 바뀌는 부분을 짚어주니까 훨씬 좀 안정적으로 들리죠. 이렇게 1, 2, 3, 1, 2 두 번째 박자에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흘러가는 박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세 번째 박자도 사실 1번 주법, 2번 주법에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박자에서 1, 2, 1, 2, 3 하지 않고 1, 2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공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역동성을 주고 싶다면 세 번째 덩어리에도 따라란 멜로디에 있는 그 하나 둘 셋 딴딴딴 이거를 다 표현해줘도 나쁘지 않게 됐어요. 앞에 공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느낌을 다 넣어서 또 한번 소리를 들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신나고 흥겨운 느낌이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치는 거를 눈치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원, 투 할 때 원, 투 하고 멈춰준 구간도 있었지만 원, 투 하고 그 쓰리 부분에 오른손에서 엄지손가락 같은 아래쪽에 있는 음역대를 살짝 터치해준 부분도 있었어요. 약간의 비트를 채워주는 느낌을 내주고 싶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좀 지저분하게 들리고 복잡하게 들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고 빼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1, 2, 3, 2, 2, 3, 3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는 합니다. 이 느낌을 살려주고 싶을 때 건반에서 모든 박자를 다 채워주지는 않지만 어떤 비트의 느낌만 채워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저는 잘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바깥쪽에 있는 소리들은 아무래도 잘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성부로 치면은 소프라노와 베이스에 해당하는 음역대인데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사람 귀에도 잘 들리게 되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안쪽에 모여있는 음역대가 있죠. G코드를 이렇게 눌렀을 때 밖에 있는 음들보다 안쪽에 있는 음들은 상대적으로 덜 들리게 됩니다. 아마 반주 계속 쭉쭉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치다가 이렇게 잘못 눌러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스 음이나 아니면 새끼손가락의 어떤 음들이 틀리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안쪽에 있는 내성이 틀리면 그냥 스리슬쩍 넘어갈 수 있는 느낌이 들 때 아마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트의 느낌만 채워주고 싶을 때 어떤 음의 존재감보다는 박자만 채워주고 싶을 때는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터치를 해서 그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이 엄지손가락들을 활용해서 3번 리듬으로 쭉쭉 가볼게요.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니까 뭔가 많이 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지저분하게 들리지는 않으면서 어쨌든 비트감이 살아 있으니까 조금 더 신나게 들리게 되었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이 리듬들을 많이 연습해 보시고 직접 실전에도 이렇게 반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빠르게 리하모니에 대해서 훑어볼 건데요. 혹시 이것도 눈치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나의 영원하신 기억, 그 곡을 보신 분이라면 코드 진행이 매우 흡사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난주에 적용했던 그 코드 진행과 또 이번 주 이 곡에서 나왔던 이 코드 진행이 정말 무난하고 쓸모가 많은 코드 진행이라는 뜻도 되겠죠. 첫 번째 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여기까지 보면 1도, 2도, 3도로 쭉쭉 흘러갔습니다. 그쵸? G키 곡이고요. G코드 1도이고요. A 마이너 2도입니다. 그리고 B 마이너 3도입니다. 이렇게 좀 저는 흥겹게 흘러가는 곡에는 상행하는 코드 진행을 이렇게 곡의 도입부에 종종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코드와 음색도 잘 어울린다면 당연히 써도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진행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빛 가운 이 부분에는 E 마이너
네, G키에서는 6도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대로 A마이너는 2도 코드이고요. 걸어가 요거는 잠깐 이렇게 킵해두고 면 D 코드는 5도 코드입니다. 네, 1, 6, 2, 5, 1 진행 기억나시죠? 네, E 마이너는 6도. 네, 그러면은 그 앞에 1이 있어야 되는데요. 앞에 사용했던 B 마이너 이 3도 코드는 3도이기도 하지만 1도 코드의 대리 코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것 또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도 코드인 G 코드가 나오는 부분에 B 마이너 또는 E 마이너로 바꿔서 사용하거나 보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B 마이너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결국 1도 계열이에요. 그러면 1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E 마이너 6도 왔죠. 그 다음에 A 마이너 2도가 왔습니다. 중간에 A의 C샵 베이스가 끼어 들어져 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5도로 연결되어서 1, 6, 2, 5, 1 네, 제가 종종 사용한다고 한 그 진행 두 번째 거가 또 나왔네요. 그러면 A의 C샵 베이스는 여러분 이게 무엇인 것 같나요? 네, 이것도 거의 매번 강의에마다 등장을 하고 있죠.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D 코드, 그 D 코드를 잠깐 D 키로 보고 그 D키, D코드로 결정을 지어주는 그 앞자리에다가 D키에서 봤었던 5도 코드인 A코드를 넣어준 거예요. 그죠? 걸어가면 하고 D코드로 한번 맺어지지만 D코드로 보지 않고 D키로 잠깐 보고 그러면 D코드가 1도가 되니까 1도 앞에 5도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기본 위치로 두지 않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 왼손을 전위해 준 겁니다. 이 전위해 주는 위치는 다음에 가는 코드의 반음 앞이 제일 무난해요. 굉장히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D 코드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줄에도 세컨더리 도미넌트 용법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줄에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일단 세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에 사용했던 A의 C샵 베이스가 똑같이 등장을 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는 네, 요거는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마디에 사용이 되었고요. D 마이너 그리고 G7 이 두 아이가 그 다음 마디에 등장하는 C 코드 제가 C 메이저 7이라고 적어 놓은 C 코드의 2, 5 세컨더리입니다. C 코드 앞에 적혀 있는 G의 B 베이스는 그냥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G 코드를 그냥 전이해서 네, 소리만 채워준 거고요. 사실상 찍기시기로 힘차게 불러 이 부분의 이 한마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마디의 세컨더리 마디입니다. 네,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다음에 나오는 코드의 5도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5도 코드 앞에 2도 코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2도 코드.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C 코드를 잠깐 C키로 보고 C키에서 봐오던 2도 코드. D 마이너 맞죠? 마침 여기 있는 멜로디와도 음색이 아주 꼭 맞습니다. 그래서 D 마이너를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C키에서 봐왔던 5도 코드인 G 코드로 네, G 코드 G키 곡에서 G 코드는 1도 코드이기도 하지만 다음에 오는 코드가 C 코드라면 5도 코드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고 이것 또한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G7이라고 적혀 있는 거 그리고 G의 B 베이스라고 적혀 있는 이 아이들은 1도 코드의 성질보다는 5도 코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가 곡 전체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두 번째 줄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줄 첫 번째에 있는 G의 B 베이스 네, G 코드를 전위해 준 건데요. 3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1도 전위 코드라고 했습니다. 3도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도의 대리 코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1도 코드의 대리 코드는 3도와 6도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도와 6도를 순차적으로 사용해서
1도 대신에 사용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거나 채워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사용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모두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하늘의 영광 하고 C 코드 4도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코드들도 제가 종종 설명을 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네, 4도로 시작하는 구간에서 왼손은 그대로 4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를 5도로 바꿔주는 거. 네,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도 음색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바로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하늘의 영광 한 다음에 D 코드의 C 베이스, 제가 D7으로 적어놨습니다. 7이 적혀있지 않아도 왼손에 누른 도 때문에 D7의 음색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왼손에 이렇게 4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4, 5, 3도가 나옵니다. 네, 마침 또 B 마이너의 음색에 영광하고 레하고 C가 쏙 들어가요. 그죠? 너무 잘 어울리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도를 사용해줬고요. 4, 5, 3 다음에는 6도를 사용합니다. E 마이너. 모든 마이너 코드에는 7을 넣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E 마이너 7을 넣었을 때 멜로디도 잘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또 이것도 멜로디가 꼭 코드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멜로디는 위에서 흘러가고 화성은 밑에서 공간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2도 코드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A 마이너 코드가 있고요. 멜로디는 레하고 C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도 코드, 그리고 첫째 줄에서 봤던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로 이어져서 D 코드로 해결. 이렇게 진행을 적게 되었습니다. 네, 이 코드 진행이 지난번 곡에도 들어갔고 이번 곡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곡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거를 좀 모방하거나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곡 안에서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키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G키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다른 키에서도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코드 진행들, 무난한 코드 진행들입니다. 오늘 이 곡은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살펴봤던 주법들 많이 연습하시고 일정한 그 박자를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박자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강약을 조절해서 주법을 잘 표현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적어드린 코드들을 또 참고하셔서 필요한 코드들 잘 살려서 한번 반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